문학 발표가 허순봉님하고 남성택님의 르꼬르비제 제목이 바뀌었어요. 네. 이거요?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 제목 바꾸는 거? 그죠? 아니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는 바뀌지만 저기서는 그냥 영원히 바뀌기 전 상태로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오늘 계속 바뀌었다고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뀐 제목은 르꼬르비제의 비워진 수직 구조물과 설비 체계에 대한 연구인데요. 뭐가 바뀌었지? 살짝 바뀌었습니다. 비워진이 앞이고 설비 용도가 빠져서 조금 더 설비 용도가 아니라 설비 체계. 그걸로 싸웠어요? 저기 남성택 교수랑? 교수님이 제가 한번 눌러드릴게요.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다. 마지막으로 바꾸자 했어요. 연약한 정신이네요. 네, 2시 54분인데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춘계 학술 발표를 하게 된 한양대학교 남성택 교수님 연구실 건축 석사 과정 허순목입니다. 1장에서 연구의 배경의 목적은 평소의 현대와 근대의 비워진 수직 구조물과 설비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제 졸업 설계에도 그것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이토의 샌다이 네트워크에서 사용된 튜브도 비워진 수직 구조물과 설비 체계를 갖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왜 토요이토 등 현대의 것이 아니라 근대의 것인 르꼬르비제에 대한 것을 하였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대에도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했고 이것을 먼저 사용한 건축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루이스 칸과 르꼬르비제가 이런 비워진 수직 구조물과 설비 체계를 사용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칸의 베스하우스 55년, 리서치 센터 57년보다 먼저 20년대부터 그가 계획하고 고민했던 르꼬르비제를 선택하였고 르꼬르비제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르꼬르비제의 수많은 연구 중 비워진 수직 구조물과 설비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꼬르비제의 건축에서 잘 조명되지 않은 비워진 수직 구조물과 설비 체계를 연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입니다. 르꼬르비제의 작품을 시기순으로 그가 계획하거나 건축했던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중 구체적으로 비워진 수직 구조물을 우수관으로 사용했던 1924년 장인들의 주택, 29년에서 32년 동일한 시기에 계획하고 완공된 비워진 수직 구조물과 설비 체계의 사례인 스위스 파빌리온과 구세군 회관, 비워진 수직 구조물인 필로티 설비 체계의 사례인 1947년부터 52년까지의 유니텔 타기타정을 분석하며 전개됩니다. 먼저 2장으로 넘어가서 24년 계획했던 장인들의 주택을 설명하기 앞서서 1927년 아키텍트 비방대에서 구체적으로 그의 스케치와 글에서 이러한 설명이 있는데요. 계절 난방을 쓰던 이 시기에 라디에이터의 중앙 난방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타나는 지붕의 결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있던 박공형 지붕의 형태를 오목하게 하여 중앙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장인들의 주택은 그 이전의 사례이지만 아키텍트 비방대에서 그가 말한 지붕을 오목한 형태로 만들고 중앙 기둥으로 흘려보내는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그의 전집에서 직접 이 주택은 속이 빈 철근 콘크리트 원기둥 단 하나에 의해 지지된다고 직접 언급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수관 용도이지 설비 체계의 맥락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워진 기둥에 대한 첫 언급이었고 이것을 비워진 기둥을 우수 처리, 즉 다른 용도로서 사용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례로 언급할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3장에서는 그는 구체적으로 수직 구조물과 설비 체계를 사용한 1929년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스위스 파빌리온이 그 사례 중 하나인데요.
그림에서 보이듯 내부 공간의 이 비어진 수직 구조물은 로비 부분에서 계단 옆 비정형 형태의 수직 구조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이기 스위스 파빌리언에서 르꼬르비지의 도면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층의 보일러 송풍 시스템의 디테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에 I 형광과 콘크리트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비 체계와 구조물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구조물을 가지면서 설비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디테일의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비 체계인 송풍 시스템과 보일러의 사용을 르꼬르비지에가 처음 건축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시기에 지어진 구세군 회관입니다. 이것 또한 계단 앞에 거대한 기둥의 형태로 설비 시스템을 갖춘 수직 요소입니다. 이것을 수직 구조물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의 디테일의 사진을 아직 문헌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직 요소로서 사진에 보이듯이 송풍 시스템과 보일러 시스템을 갖추었고 또 그는 직접 이것에 대해서 송풍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 송풍 시스템은 겨울에 완전한 결과를, 여름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었다. 송풍 시스템의 설치는 본 건물의 둥근 천창의 핵심이며 동시에 제시한 오늘날의 명제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수직 요소라고 했는데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형태는 기둥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추후 이것의 수직 요소인지 수직 구조물인지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기에 스위스 파빌리온과 구세군 회관에 비어진 수직 구조물, 수직 요소인 설비 체계와 같이 사용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1947년부터 52년의 이니테 타비타 시험인데요. 앞선 사례들은 수직 형태로서 건물들을 관통했다면 이니테 타비타 시험에서는 필러트의 부분에서만 수직 구조물과 설비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것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모든 필러트와 설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필러트의 절반가량을 비운 채 모든 설비들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꼬르비지에는 건축물의 안정성이나 모든 배선망, 통로와 같은 기능을 잘 부합하고 있다. 인공대지는 기계 설비가 놓여있는 32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왼쪽에는 송풍 유발장치, 오른쪽에는 상승 도감과 배선망의 배치 따른 송풍 분배 조절 밸브가 있다. 쓰레기 투입과 가정 용수가 내려가는 기둥, 그리고 인공 배제에서 쓰레기 투입 구형 기둥과 만나게 되는 외벽을 따라 설치된 우수관용 기둥,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로베르토 가르지아니 책에서 로무의 아키텍트를 재인용한 말에 따르면 스위스 파빌리온에서 볼 수 있는 이 인공 대지는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에서 구조적인 유기체가 되며 여기에는 플랜트 시스템, 도관, 파이프 및 케이블을 지니는 특별히 만들어진 큰 구멍이 배치된다고 언급했습니다. 20년대 만들어진 것들은 단지 보일러와 송풍 시스템에 그쳤다면 이니테 타비타 시험에서는 수직 구조물인 필로티와 복합적으로 모든 설비 체계들을 갖추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그 전에 르꼬르비지의 건축에서 벽에 붙어있던 우수관, 설비들이 독립적으로 배치되어서 설비로 기어진 수직 구조물과 수직 요소를 재조명했습니다. 르꼬르비지의 예술가의 주택에서는 독립적인 기둥과 우수관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이후 스위스 파빌리온에서는 굴뚝과 송풍 시스템, 구세군에서는 송풍 시스템과 수직 요소로서 사용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어진 수직 구조물, 수직 요소로서 설비 체계를 건축한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니테 타비타 시험에서는 앞선 사례들의 요소인 우수관, 송풍 시스템, 전기, 플랜트 등을 사용한 비어진 수직 구조물의 사례로 설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완결성이 있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도들로 르꼬르비지에는 수직 구조물을 더욱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한계점은 르꼬르비지에와 동시대에
활동한 다른 건축가들의 기능으로서 비어진 수직 구조물을 비교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앞서 언급한 루이스 칸입니다. 또 앞서 말한 구색은 회관에서 구조물로 보여지는 기둥 형태를 문헌 조사를 통해서 수직 요소인지 수직 구조물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에서 첫째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꼬르비지에 건축에 대한 성형 연구들과 다른 관점의 연구로서 이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인 치리 파빌리온 1965년에서 69년을 분석을 추가할 것입니다. 치리 파빌리온에서도 수직 샤프트가 건물을 관통해서 설비 용도로 비워진 수직 요소로서 가진 사례 중 하나이며 그가 비워진 수직 요소와 설비 체계를 마지막으로 실현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벽을 치려고 하는데 결론입니다. 이래서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벽을 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 몇십 초 남아요. 더 말씀하셔도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이게 그 코르비제의 그거를 조사를 따로 하신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카이스크래퍼 같은 데서 쓰이는 PS 같은 거잖아요. 파이프 샤프트. 그렇게 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코어를 네, 말씀하시는 코어에 이렇게 계단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이 선이나 환기시설 지나다니는 파이프 샤프트 또 일종의 구조인데 그런 개념이신 거죠. 그거에서 스케일이 커지면 코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러하게 사용한 건축가가 또 루이스 칸입니다. 르꼬르비지에는 설비 체계로서 사용했고 또 루이스 칸은 그 수직 기둥을 비어진 수직 기둥 할로우 컬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거를 공간으로서도 사용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사용하고 뭐 코어로서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루이스 칸과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기능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샌다이 미디어텍 같이 그 어떤 의장적이나 오브제로서의 성격을 가진 설비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저 의장재료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샌다이 미디어테크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로서 정확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의장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언급한 스위스 파빌리온의 그 비정형의 형태에서는 거기에서 자기가 도시 계획했던 사진 또 아니면 건축했던 사진들을 의장하거나 그런 시도들은 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제일 처음에 아까 김민주 학생이 발표한 포토 몽타주와 같은 생물학의 포토 몽타주와 같은 사진인데요. 근데 이 이후 1934년에 그의 건축 도시계획과 건축을 입혔고 새로 디자인을 했고 또 그가 죽기 전 1964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색깔과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스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르꼬르비제는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물론 그것을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네, 이거는 순수하게 몰라서 그런 질문을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PS 코어 구조물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대건축물에서는 루이스 칸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시초가 된다. 그거는 아니고 제가 하는 거는 기둥이 대체되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사용되는 이런 기둥들이 속이 비어지면서 설비들을 관통하는 역할을 하면서 코어가 저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어는
나열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밀집되어 있거나 어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것과 코어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루이스 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코어로서도 사용하고 같은 크기의 것을 사용했는데 어떤 것은 설비, 어떤 것은 계단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건축물에서 그 이제 그냥 기둥으로서의 그냥 비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예를 들면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있는데 그 뒤에 요즘 지어지는 건축물에서는 아직 찾아본 바가 없어서 근데 스탠다드 미디어테크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네. 구조적인 기능만 구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속이 비어서 거기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기둥도 있고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로 여기서 보면 코어가 있는 계단이 있는 기둥도 저기 보면 볼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도 볼 수 있고 또 설비가 있는 공간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진짜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공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둥이 이렇게 비어진다면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궁금하신 건 없나요? 많이 있는데 너무 궁금하게 곤란하고 대충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수직 요소인지 수직 구조물인지가 100% 순수하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역할 하나도 안 하고 의장으로만 사용되고 지금 오늘 언급한 것 중에는 그 구세군 회관만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구조적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문헌 그 책을 학교에서 주문을 해놨는데 지금 2달 넘게 안 오고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존의 문제, 아마존 프랑스가 문제, 아마존 프랑스의 문제로 지금 연구가 진척되지 않고 있고요. 또 궁금한데 그걸로 졸업 설계를 하셨다는데 지금 그건 볼 수 없는 거죠? 네. 저 나중에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 및 건축론이 모든 발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혹시 뭐 전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전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그러는 환경을 본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